양수 JPG 여기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문자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뭐 모르는 숫자라고 하는 거를 네모라고 썼었는데 이제는 신기해? 와 체가 여기 앞에 번갈아 볼 거야. 우리 네모라고 썼었는데 이제는 문자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문자에는 그냥 넣어서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쓰는 문자에는 x, y, z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a, b, c, 뭐 d, e 쭉 그냥 알파벳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류항이라고 나와 있지. 동류항. 뭐 계속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우리가 모르는 처음에 동류항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딱 봤어. 근데 얘를 바로 외우려면 얘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외우려면 힘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좀 쉽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 동류항이라 한다면 종류가 얘 동자가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같다. 종류가 같은 항이야. 종류가 같은. 그래서 종류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얘는 문자하고 차수가 같은 애들. 문자랑 차수가 같은 애들. 예를 들면 x하고 ex 문자가 들어가는 거는 x라는 녀석이 들어갔죠. x가 근데 몇 개 들어갔어? 한 개 들어갔지. 차수라는 녀석은 문자가 몇 개 들어갔냐? 몇 개 들어갔냐? 그래서 여기 만약에 x 제곱이 들어갔어. 근데 얘는 x가 두 번 곱해진 애들, 얘는 x가 하나 곱해진 애들, 얘네들은 동류항이 아니에요. 종류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만약 x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동류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근데 우리 여기 있는 그냥 상수들, 이러한 숫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차수가 뭐라 그랬지? 0이라 그랬지. 차수가 0이기 때문에 문자가 안 들어갔고 차수가 0이니까 얘들은 동류항이야. 그래서 그냥 뭐 3하고 마이너스 1을 뭐 더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더한다면은 그냥 마이너스 1을 생각할 수 있고, 얘네들을 뭐 더한다 생각하면 뭐 3x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냐? 뭐 3x 더하기 1이라는 녀석하고 여기에서 얘들 더하기 이것이다고 이 식하고를 더하래. 근데 얘들을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해줄 때 동류항끼리 계산해 줄 거야.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동류항은 여기 있는 3x라는 녀석이랑 마이너스 2x라는 녀석이 동류항이겠지. 그래서 얘네 둘끼리만 계산이 될 거야. 그러면 얘를 쓸 때 3x에다가 마이너스 2x 계산하겠죠. 근데 계산할 때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앞에 있는 개수만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 그랬지. 개수라는 거는 문자 앞에 써진 숫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얘 계산하면은 우선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그냥 더한다는 뜻이니까 3에서 2를 뺀다는 소리니까 그냥 x 나오겠죠. 그 다음 얘들끼리만 동류항이 아니라 더하기 1이랑 이 더하기 2도 동류항이라고. 그래서 얘들은 더하기 1이랑 더하기 2도 동류항이 돼서 얘네 둘끼리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뒤에다가 더하기 3이 붙어서 여기 있는 1차 시각고 여기 있는 1차 시각으로 우리가 더하기를 계산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동류항이라는 소리 얘는 문자가 우리가 몇 번 우리가 곱해져 있냐? 문자를 그럼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그리고 차수가 얼마이냐? 근데 얘네 두 개가 만약 같을 때 우리는 동류항끼리 계산할 수 있다고. 먼저 우리가 문자 쌤이 앞에서 문자를 먼저 알려준 거는 x하고 y가 쓰인다면 얘네들은 계산이 아예 안 되는 애들이야. 왜냐? 문자가 다르니까, 종류가 다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 그럼 뭐 예제 먼저 봐보죠. 예제 6번에서 동류항끼리 계산할 건데 뭐 3번, 4번 두 개만 해보자. 3번, 4번. 앞에서 쌤이 문제 풀어주는 것들은 그대로 그냥 책에다 쓰시면 되고, 안 풀어주는 문제들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중에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3번 2a 더하기 5b 빼기 7a 마이너스 3b. 얘들끼리 동류항끼리 계산할 거야. 그럼 동류항이 뭔지 먼저 찾아보죠. 여기 있는 2a라는 녀석 하나 써져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7a, 얘네 두 개가 동류항이야. 그 다음 여기 있는 더하기 5b랑 빼기 3b도 동류항이죠. 이제는 여기 앞에서 할 때는 먼저 봅시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자. 시간 줄게. 그래서
A가 한 번 써져 있는 것들은 동류항이라 써서 2A랑 마이너스 7A끼리 뭐 붙여놔도 되겠고 더하기 5B랑 빼기 3B도 얘들끼리 붙여놔서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 한 줄 쓰는 거는 생략을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5A 더하기 2B가 나오게 되겠지. 3번은 답은 이거. 그래서 식을 쓸 때, 우리 식 쓸 때 우선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추천을 하고요. 여기 익숙해진다면 이 가운데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략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 4번. 4번 같은 경우에도 동류항을 먼저 찾아줄 건데 동류항을 찾을 때 문자하고 차수 보라 그랬죠. A의 2차, A가 두 번 써진 거. 얘는 차수가 2지. 그 다음 얘도 A의 차수가 2네. A라는 같은 문자의 차수가 2니까 얘네들도 동류항. 그 다음에 아무것도 문자가 없는 상수항이라고 배웠었죠. 상수항. 정신 차려, 어디 보고 있어. 그래서 얘들은 그냥 한번 계산해 볼게. A 제곱이랑 2A 제곱이랑 4A 제곱 더할 거니까 바로 6A 제곱. 2랑 4 더해서 6.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더하기 A란 녀석이 따로 붙었어. 그러면 얘는 어떤 애들하고도 덧셈 뺄셈 계산이 안 되는 녀석이에요. A 제곱하고는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있는 상수항하고는 문자가 쓰여져 있고 안 쓰여져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안 되고. 알겠지? 그럼 예제 7번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예제 7번도 하나만 해줘야겠다. 예제 7번에 4번 볼게요. 예제 7번에 4번. 예제 7번에 4번은 그냥 분수 써 있는 건데 분수 있을 때 너네들 이제 계산하는 거 한번 보려고 할 거예요. 우선 여기에서는 x하고 y라는 두 가지 문자가 써져 있고 동류항을 찾을 거면은 x는 x랑 계산이 되겠고 y는 y랑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x랑 여기 먼저 계산하자. 얘랑 얘는 4분의 3x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5x 그 다음에 y는 동류항 y끼리 모아줄 거야. 그 다음에 계산할 건데 우리가 앞에 있는 개수, 앞에 써져 있는 숫자끼리 계산 먼저 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들 계산할 때 우리 뭐 해줘야 돼? 통분이라는 거 해줘야겠죠. 분수끼리 우리가 계산할 건데 분수가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이라는 걸 할 거니까 뭐 12로 우리가 해주자. 12. 12로 쪼갰을 때 얘는 3 곱할 거니까 12분의 9x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10x 얘네 둘끼리 맞췄고 그 다음 y는 y끼리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그냥 딱 보니까 12로 해야겠네. 그래서 얘들도 12로 통분해주죠. 4 곱할 거니까 분자 4 얘는 3 곱할 거니까 분자가 3이 되겠지. 이렇게까지만 바꿔주면 뭐 답 구하는 거는 쉽겠지.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쓸게요. 답은 또 봅시다. 설마 이건 틀리진 않겠죠? 식 쓰고 7번에 4번까지 여기서 답 구하는 걸로. 뭐 다 한 거 같으니까 그 오른쪽 페이지로 우선 넘어갈게요. 저기 다 썼어? 네.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1차식의 덧셈 뺄셈이라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 우선 희진이는 오늘이 첫 수업일 거니까 뭐 동영밖에 생각이 안 날 건데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그냥 애들끼리 덧셈 뺄셈 하는 거. 지금 오늘 했던 거는 문자가 다르고 차수가 다른 애들이 있을 때는 같은 동류항끼리 같은 애들끼리 계산한다를 배웠었는데 그 앞의 내용은 그냥 덧셈 뺄셈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막 어렵진 않을 거야. 1차식의 덧셈 뺄셈이 그냥 말 그대로 1차식 복잡한 이런 1차식이 있을 때 얘들 덧셈 뺄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아니야. 그러면 얘들끼리 계산했을 때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분배 법칙이라고 있어. 분배 법칙. 이제 분배 법칙 뭔지 기억나? 분배 법칙?
기억 안 나요? 아마 보면은 기억날 수도 있고, 분배법칙이라는 거는 뭐 A 곱하기 B 더하기 C 라는 형태가 있을 때 얘들 앞에 괄호를 A라는 녀석이 곱해줄 거야. 그래서 앞에다가 한번 뒤에다가 한번 곱하는 거.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 A 곱하기 B 부호는 여기 더하기를 가져올 거야. 만약에 빼기면 빼기가 될 거예요. 더하기 A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괄호가 있을 때 괄호를 먼저 풀어주는 걸 한다. 괄호를 풀어주는 것도 뭐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가 있을 거고, 뭐 계산하는 방법은 소괄호 먼저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배법칙으로 괄호를 풀어줬어. 풀어줬을 때 식이 딱 정리가 되겠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동류항 계산한다. 그 상태에서 동류항 계산. 그래서 우리는 괄호를 먼저 풀어줘서 식을 정리를 한번 할 거고, 식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뭐 살짝 좀 복잡해서 헷갈린다 싶으면은 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교환법칙 뭐 아니면 결합법칙들을 사용해서 쉽게 만들어준 다음 여기에서 동류항 계산을 해서 그냥 식의 값을 구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예제 먼저 풀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예제 8번에 2번, 4번 이렇게만 할까? 예제 8번에 2번, 4번 2번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거죠. 이번 먼저 가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 뭐 알고 있는 것 같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분배법칙 할 때. 그래서 봐보자. 얘들 괄호가 먼저 씌워져 있으니까 분배법칙을 먼저 해서 식을 정리해 줄 거야. 식 정리할 때 얘 3이라는 녀석을 앞에도 한번 뒤에도 한번 곱한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하나 더 써보자. 3 곱하기 y 곱하기 뭐 생략할게요. 3 곱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3이랑 3이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9. 여기 있는 게 만약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써야 돼. 3 곱하기 y에다가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이랑 3이 곱해진다. 라고 풀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쌤이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쓰는 거 이 문제는 이렇게 써도 좋아. 근데 다른 문제들이 너무 헷갈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식 쓸 때. 그 다음 앞에 마이너스 있고 2y 빼기 4니까 얘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앞에 2y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 그리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가 만난다면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겠지. 플러스 4. 여기에서 동류항 계산하려면 3y랑 마이너스 2y랑 교환법칙으로 붙여놓고 마이너스 9랑 더하기 4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얘는 앞에 거는 그냥 y, 뒤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5. 다음은 4번 할 거예요. 다 쓴 것 같으니까 4번 같은 경우에도 뭐 먼저 통분을 해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통분을 안 해도 돼. 왜냐면 여기에 있는 분수가 안으로 곱해졌을 때 딱 봐도 정수가 나오게 생겼죠. 6이라는 분모가 6이 있는데 여기 10이랑 마이너스 6이 있고 분모가 5가 있는데 10이랑 마이너스 15가 있잖아. 곱했을 때 우리가 정수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통분을 하지 않아도 돼. 물론 안에 곱했을 때 분수가 된다고 통분한다? 이게 또 뭐 맞는 말은 또 아닌 게 그냥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통분해줘도 돼요. 나중에. 그래서 먼저 계산 먼저 하자. 계산 먼저 했을 때 마이너스 6분의 1이랑 12y 곱하니까 마이너스 2y 얘네 둘 곱할 거니까 플러스 1까지 되겠죠. 다음 5분의 1이랑 10y 곱할 거니까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랑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까지 되나? 계산하는 거 쌤은 어느 정도 생략할 거 생략하고 이제 쭉 하는데 여기 헷갈리면은 쭉 풀어서 쓰라 그랬어. 그 다음 얘는 뭐 하나 생략해보자. 그대로 동류항 계산 y랑 y 계산할 거야. 마이너스 2y랑 4y를 계산할 거니까 그냥 2y 나오겠지. 마이너스 2랑 4. 그 다음 더하기 1이랑 마이너스 6을 더해줄 거니까 빼기 5 나오겠죠.
그럼 예제 9번도 뭐 똑같은 거니까 문제 하나 정도만 해볼까? 예제 9번은 3번 해봅시다. 예제 9번은 3번. 어차피 여기 있는 게 싹 다 계산 문제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간만 한번 잡으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예제 9번의 3번. 얘를 계산할 때 먼저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라고 봤더니 이 분수를 봤을 때 2분의 3a 빼기 1이라는 녀석이 있어. 그럼 얘를 우리가 반으로 쪼개줄 수 있지. 둘로. 왜냐면 지금 이 분수 자체가 2분의 3a랑 2분의 1a를 뺀 거랑 같은 거잖아. 이해가니? 같은 분모가 있을 때 분모를 한 번에 써가지고 분자끼리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합칠 수 있다라는 거 배웠었지.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바꿔준 거고, 우리가 계산할 때는 동류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쪼개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를 쪼개주자. 둘로 쪼갰을 때 2분의 3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랑 더하기 6까지 해놨더니 이제 이 전에 했던 거랑 좀 완전 비슷하게 나와버리지 형태가.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계산해주면 돼. 계산해줄 때 2분의 3a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6까지 되면 되겠죠. 얘는 우선 2분의 3이랑 2분의 3a랑 그냥 a를 우리가 더해야 돼. 근데 이거 더할 때 어떻게 더해야 돼? 2분의 3이랑 2를 더해야 되는 거지. 얘네 둘을 더할 때 모든 정수들 1, 2, 3, 4 뭐 마이너스가 붙어도 돼요. 걔네들은 모두 분모가 1이야. 분모가 1인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통분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이라는 녀석은 2분의 1하고도 쓸 수가 있어. 왜냐하면 분모가 1이니까. 그래서 얘들은 2분의 3 더하기 5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a의 개수는 2분의 5a가 될 거고, 얘도 똑같겠지.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6을 우리가 계산할 건데 6이라는 녀석은 1분의 6이라 할 수 있다고. 1분의 6. 1분의 6이니까 얘를 통분했을 때 2를 곱해서 2분의 12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더하기 2분의 11로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바로 계산이 안 될 거니까 뭐 옆에다가 얘네를 계산한 거 써줘도 되고, 아니면 이 등호를 활용해서 한 번 더 써도 되고. 개념수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라이트 스템 볼 거야. 그래서 봤었니? 우리 이제는 수업은 보통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책을 먼저 어느 정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라이트 스템 문제를 좀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쌤은 그러면 101페이지 가야겠죠? 101페이지. 개념수는 체크해놔. 몇 페이지까지는 73페이지. 까지 하는 걸로 우선 73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좀 어려운 거나 봐야 될 것들 좀 풀어줄 건데, 이때 뭘로 해볼까? 801번? 801번 페이지는 102페이지가 되겠네요. 102페이지 801번. 얘들은 활용이라고 우리가 계속 봤던 문제일 것 같고, 이 활용 문제에서는 우리가 글만 잘 읽으면 된다고. 한글 읽어가지고 그냥 식으로 옮겨 쓰는 거야. 여기 문제 읽어봤을 때 전시회 어른 입장료는 15,000원이래요. 어른은 15,000원. 그 다음에 청소년은 10,000원, 어린이는 5,000원,
인데 지난주 이 전시에 입장한 청소년은 X명이고 여기는 X명. 어른은 청소년의 2배보다 3명이 적다. 여기부터 보면 되겠네. 어른에 들어온 사람 수는 청소년의 2배보다 3명이 적대. 그래서 어른은 청소년의 2배니까 곱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 2x에서 3명이 적다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까지 써주면 되겠네. 어른은 2x 빼기 3명이 들어왔어요. 문제를 읽으면은 그냥 얘가 어른이 몇 명 들어왔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린이는 청소년보다 4명 많았다. 어린이는 X명보다 4명이 더 많이 들어왔대. 글만 잘 읽으면 우리가 여기는 그냥 바로 다 할 수 있는 거네. 그지? 그래서 바로 1번부터 풀어봅시다. 지난주에 입장 어른과 어린이 수를 X로 사용한 식으로 각각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면 딱 이거 말하고 있네. 얘랑 얘가 1번의 답이 된다 이 말이겠네. 어른은 2x 빼기 3명, 어린이는 x 더하기 4명 이래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괄호 2번. 이 전시회 입장료 총액을 x로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해서 괄호 2번 봐봅시다. 괄호 2번은 우선은 총 입장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뭐 청소년이 가장 간단하니까 봐보자. 10,000원씩 x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금액이 얼마겠어? 당연히 만에 x 곱한 거. 2명 들어왔으면 20,000원, 3명 들어와서 30,000원 이런 식이 계산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를 냈느냐, 몇 명이 얼마 냈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를 계산할 거면 총액은 15,000원에다가 2x 빼기 3명만큼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얘는 청소년은 10,000원을 냈는데 x명만큼 들어왔고, 어린이는 5,000원을 내는데 x 더하기 4명만큼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얘들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거 계산해줄 때는 똑같이 우리 배웠던 것처럼 분배법칙에서 괄호 풀어줄 거고, 얘도 분배법칙에서 괄호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동류항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거 해봅시다. 했을 때 15,000원에다가 우선 2x 곱할 거니까 3만 x, 그 다음 마이너스 3하고 15,000 곱하니까 45,000. 그 다음에 얘는 만 x 그대로 있고, 5,000에다가 x 더하기 4를 곱할 거니까 5,000x. 그 다음에 4 곱한 거니까 5, 4, 20에서 20,000원. 아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네. 식을 쓸 수 있겠죠. 우선 이런 분배법칙 같은 식 쓰는 거는 뭐 너네도 당연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동류항 계산해야 되니까 x 뭐 있는지 찾아보자. 30,000x 하나, 10,000x 하나, 5,000x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총 다 더하면 3만, 4만, 45,000이겠네. 얘는 45,000x. 그 다음 그냥 우리 상수들 숫자만 있는 애들 마이너스 45,000에다가 20,000원이 있대요. 마이너스 45,000이랑 20,000원이 20,000이니까 얘들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5,000 나오겠네. 그래서 답을 쓸 거면 어떻게 써야 되냐? 얘하고 단위 원까지 써주면 되겠죠? x명이 들어왔을 때 이제 사람 우리가 뭐 번 돈은 이 정도가 되겠다. 그 사람들이 지불한 돈은 저 돈이다 라고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803번 볼 거예요. (803번을) 보는 이유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우선은 순서 자체는 소가로 먼저, 그 다음 중가로, 그 다음 대가로 순으로 계산할 거야. 근데 계산할 건데 이거 계산하는 게 식 쓰는 게 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문제가 싹 다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만 잘해놔도 아래 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얘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소가로 먼저 보자. 소가로 먼저 봤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5 그대로에다가
마이너스가 분배 법칙 되겠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는 중괄호. 그래서 식을 쓸 거면 뭐 그대로 다 써버리죠. 걔들 말고는 우리가 바꿀 게 없으니까 게다가 여기 앞에 마이너스에 그냥 소괄호가 없으니 상태가 되겠지. 순서는 예. 그 다음에는 이 중괄호 이렇게 해줘야겠지. 이 중괄호. 이 중괄호도 봤더니 우선은 안에가 동류항 계산이 안 돼 있는 상태네. 그래서 여기 동류항 계산을 먼저 해줄 거야. 동류항 계산 해줄 때 뭐 x 마이너스 x이고 그 다음 5랑 마이너스 3이니까 뭐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헷갈리면 한 줄 더 쓰기 좀 그렇잖아. 손이 아플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지우고 써버려. 우리가 손을 쓴 거에다가 우리가 어차피 샤프나 연필을 쓸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중괄호를 풀어줄 때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도 분배 법칙.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x 만날 거니까 더하기 x 더하기 2랑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분배 법칙 했을 때 여기는 중괄호 없어지고 대괄호가 생기겠죠. 앞에 그대로 써줍시다. 이렇게 써주고 봤더니 대괄호도 딱 봅시다. 여기 있는 대괄호 우리가 소괄호도 없애고 중괄호도 없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괄호 봐주면 되겠지. 뭐 쓸 시간은 따로 주긴 할 거예요. 대괄호로 봤을 때 앞에는 이제 뭐 마이너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동류항 계산만 해주면 돼. 마이너스 2x랑 x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7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더하기 5 그 다음에 앞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동류항 계산 이것까지 했을 때는 그대로 답만 씁시다. x 더하기 5 순서 자체는 엄청 간단한데 우리가 식을 쓰려고 하면 복잡해질 수 있어. 그래서 조금씩 자세히 봐봅시다. 최대한 실수를 줄여보자고. 썼나요? 그리고 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여기 뭐 어차피 다 더하기 빼기 있는 거 분수꼴이니까 우리가 통분해 주는 거 통분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 뭐 분수 이런 것들 우리가 둘로 쪼개는 거 잠깐만 예당에 있어 버렸어. 있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도 돼. 공부할 게 없는데. 숙제 이런 것도 없나? 하고 왔죠. 있을 거면 있어도 돼.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우리가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거 같은 분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합친 거여서 우리가 반대로 둘로도 쪼갤 수 있다. 기억만 하면은 여기 있는 걸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다음 페이지. 자, 라센도 여기까지 할 거야. 104페이지까지 817번. 그러면 문제는 817 볼까? 그냥?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될 거야. 뭐 어떤 다항식에다가 뭐 더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뺐다.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나눴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너네들 하다 보면 엄청 헷갈릴 거예요. 어떤 다항식이라는 거를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 이 다항식이 있어. 이 문제 쭉 읽어봤더니 원래는 더해야 된대. 얘를 마이너스 6 얘를 원래 더해야 된대. 근데 원래 더해야 되는데 뺐더니 라고 나왔지. 뺐더니 네모에서 얘가 뺐대. 빠졌대. 했더니 마이너스 5x 더하기 7이다.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위에 것처럼 제대로 된 식을 구해라 라고 나오는데 아래 거에서 잘못된 녀석에서 계산 쭉 해서 우리가 네모인 거 찾았어. 어떤 다항식 찾았어. 근데 이대로 답 써버리는 사람들 몇 명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딱 문제를 쭉 읽으면서 식을 쓰는데 원래는 얘를 구해야 되잖아. 얘까지 그냥 우리가 먼저 써줘버려.
쏟아버려. 우리가 기억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녀석이고 그거를 구할 때 힌트가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지. 뭐 초등학생 때부터 했던 거니까 원래 있는 이 네모가 있어. 이 네모는 하고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죠. 원래 오른쪽에 있던 녀석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5x 더하기 7이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에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은 이 네모가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9x 빼기 6이란 녀석을 더했기 때문에 여기다 괄호 쓰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왜냐면 9x 빼기 6을 뺐다라고 나온다면 얘 전체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괄호를 안 썼어. 그럼 문제가 아예 달라져. 빼기 9x 빼기 6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녀석을 더하거나 뺀다, 곱하거나 나눈다 라고 나왔을 때 이 괄호를 좀 치는 연습을 제대로 해놓읍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네모 어떤 다항식이라는 녀석은 바로 찾을 수 있겠지. 여기서 동류한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x는 x끼리 9x랑 빼기 5x니까 4x 7이랑 마이너스 6 우리가 더할 거니까 더하기 1까지 해서 네모란 녀석은 4x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진짜 식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괄호 1번이 어떤 다항식이건 얘가 괄호 1번 그리고 바르게 계산한 식은 얘가 2번. 이건 계산해 봅시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답만 구해놓을까? 괄호 1번은 얘가 되겠고 앞에다 답은 구해놨으니까 한번 하고 확인해 보세요.